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웠던 주말이 끝나고 평일의 시작인 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이 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체온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의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았었죠. 비트코인이 11,900달러까지 상승하며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팽팽하다, 단기 급변동 가능성이 적다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를 인용하며 최근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요가 따라주는 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미디어는 최근 2주간 대규모 비트코인의 거래 유입 정황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며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이 반드시 현금화를 위한 것은 아니며 알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하기 위한 경우도 많다. 누군가 단기 차익을 위해 매도하는 동시에 누군가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매수에 나서고 있다. 수급 균형이 잘 유지된다면 시세가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언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전 세계 각국의 제도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현재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인식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특히 현재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며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를 잡아가려는 현재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공중파 TV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광고를 시행하며 화제가 되었었던 기업이 있죠.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통로라고 불리우는 기업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자산의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자산 관리 규모가 59억 달러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자회사로 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이자 CEO인 베리 실버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여러 주요 TV 채널에서 디지털 자산 전환과 연관된 광고를 본격 시행한다. 1주 만에 2.17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성과를 냈다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4일 그레이스케일이 총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59억 달러이면은 하나로 7조 62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관리는 한다는 뜻이죠. 그레이스케일이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얼마 전 미국의 금융통화청인 OCC에서 일반 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인정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은 있었지만 정부의 눈치가 보여서 투자를 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엄청나게 작은 시장입니다. 금시장에 비해 3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단 1%만 유입이 된다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까지 충분히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의 경우 미국의 달러가 국제적인 지위를 잃고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의 정점을 찍은 것이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1조 달러 경제 부양책을 세웠을 때죠. 엄청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 찍기를 엄청나게 해댔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미국의 공화당이 한 번 더 1조 달러를 찍어낼 것 같은 제스처를 보이며 달러를 믿을 수가 있냐 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전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코인베이스의 CEO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CEO는 비트코인은 미국의 달러보다 믿을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팟캐스트 Invest Like the Best에서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달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네, 암스트롱에 의하면 코로나에서의 금융 위기로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책을 미 정부가 강구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준비 통화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역시 미 달러의 가치 하락에 이번 양적 완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죠. 네,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상태지만 만일 돈을 계속 찍어낼 경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점점 더 가속화한다. 대량의 돈이 인쇄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 혹은 암호화폐가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비트코인 발행 상한선은 2100만 BTC로 이를 바꿀 수는 없다. 또한 시간의 경과라는 테스트도 이겨내고 있다. 미 달러가 이와 동등한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기존 통화 시스템과 비교할 때 관리자가 없는 비트코인의 신뢰성이 더 높아 법정화폐와 대체하는 암호화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분석을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에도 나왔지만 지금 비트코인과 달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발행량의 차이죠. 네, 달러의 경우 정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추가 발행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그 누구도 조작을 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달러의 약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강세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견들도 지금 대부분이죠. 네, 과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화폐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그리고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초반에 언급드렸듯 미 통화금융청 OCC의 일반 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인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DCEP를 견제해 디지털 달러 재단을 만들어 이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연장선이 되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활용 결제 시범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3일 블록체인의 프레임워크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해서 2019년 수행한 분산형 대장 기술 테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포우 와이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명칭의 이 테스트는 이 프로젝트는 DLT 즉 분산형 대장 기술을 결제 이용했을 때 경우를 가정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제 연준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제가 많다. 향후 보완에 나아가겠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는 분산형 대장 기술이 결제 이용에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선택한 이유 또한 기술의 성숙도가 요건에 맞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이뿐 아니라 연준은 CBDC 프로젝트를 이제 MIT 공대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CBDC 발행 여부를 이제 최종 판단하는 게 연준은 아니지만 발행될 경우에 대비해 법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눈에 보이지 않나요?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결제 시스템이 변화가 되고 있죠. 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쉽게 알기 힘든 사실인데, 네, 2020년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의 인식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엔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얼마 전 암호화폐 결제 금지 법안에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한 국가인데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의 금융위원장이 또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하원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결제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기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가 최근 이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결제는 러시아 루블화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파기할 수 있다며 이제 암호화폐 결제 금지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러시아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회계 단위로 편입시켜
합법화할 계획이 아직 없다며 러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암호화폐 자산은 상품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만 디지털 코인을 루블화와 동등한 위치의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파괴를 의미하며 전반적인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루블화의 대안으로 암호화폐 자산의 합법화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연 러시아의 이러한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의 전략을 재설정할 계획이 없다 언급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EO는 리플의 XRP 전략을 재설정할 계획이 없다 언급을 하고 있죠.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암호화폐 XRP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갈링하우스의 경우 리플이 10조 달러 상당의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을 바꿀 계획이 없다 확인을 했는데 네, 리플은 전략을 재설정할 계획이 없다. XRP는 10조 달러 문제의 국경 간 지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 네,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는 초기 야심이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지금 문장이죠. 그대로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밑에 나오는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빵형은 초기 야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실제로 XRP를 사용해본 기업들은 그 효율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이제 XRP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XRP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얼마 전 보여주었던 두 자릿수 상승의 퍼포먼스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79포인트로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굉장히 높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인데요. 지금 8월의 중반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79 나쁘지 않죠. 네, 8월 말 9월에 시작도 한 80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상승장의 분위기, 공포 탐욕 지수가 높은 분위기가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하락장을 대비해서 비트헤드라는 거래소를 통해 선물 거래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부를 하는 중인데 얼마 전 실거래를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한창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 포지션, 즉 상승에 베팅을 했었는데 네, XRP 11,760개를 50배 레버리지를 통해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 상단에 7시 47분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죠. 네, 두 번째 사진 들어가자마자 이제 마이너스 1.68%의 하락을 했는데 네, 그 후 왼쪽 상단 8시 52분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25.34%가 되더니 네, 오후 9시 54분 청산이 되었습니다. 네, 참 우픈 이야기인데요. 네, 선물 거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해야만 올라가는 기존의 거래소와는 달리 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다시 한번 찾아올 때 대비해서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네,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28% 지금 하락하며 한화 그래도 높게 상승했습니다. 1,400만원대. 이더리움은 벌써 50만원대입니다. 기사 중에 100만원대 절대 안 온다 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이제 2배만 상승하면 100만원이 되네요. 리플 XRP 같은 경우도 0.14% 상승하며 35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